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리스크 봤고요. 이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 우리가 흔히 포트폴리오라는 말씀 들어봤죠.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투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투자처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좀 나눠서, 즉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위험을 좀 줄이는 그런 투자법으로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 투자. 자, 근데 분산 투자를 또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산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95페이지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요.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투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위험은 이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투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체계적인 위험과 또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95페이지 그림에도 있듯이요. 자, 비체계적 위험,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위험이 되겠지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위험.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줄 한번 가볼까요? 19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 그림 밑에부터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비체계적 분산 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분산 불가능 위험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위기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뭐 분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분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반면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별적인 위험. 그래서 자, 우리가 비체계적인 위험은 좀 개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다음에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뭐 경영자의 횡령이라든가 여러분 A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A 회사의 경영자가 횡령을 하면 그 뭐 B 회사, C 회사 다 횡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닥치면 그거는 뭐 어떤 투자처든 벗어나기 힘든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산업재해라든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이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그렇죠? 체계적 위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표 195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듯이 투자 대상의 수가 가로축이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자, 비체계적 위험은 자, 여기 투자 대상이 되는 회사예요. 투자 대상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은 이건 리스크고 위험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땅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체계적 위험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